아름다운 풍경이 시가 되고 그 시가 다시 풍경을 이루는 중국의 한시. 중국에는 아름다운 비경만큼이나 주옥 같은 시를 읊은 시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사상과 정서, 역사와 문화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한시를 찾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오른 두 번째 여행길. 한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중국. 그들로 하여금 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좋다. 그 해답이 담긴 시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쓰촨성으로 떠납니다. 띠따 후보 지대물박. 넓은 땅과 풍부한 물산의 나라. 그 넓은 영토만큼이나 풍부한 한시가 있어 매력적인 중국. 이번 여행지인 쓰촨성은 과거 삼국시대 총나라였는데요. 첫 번째 여정은 위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에서 총나라의 수도 청두로 이어지는 300km 옛 촉도를 따라 나섭니다. 촉국은 사면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였지만 위나라와 오나라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촉으로 가는 가장 험한 길, 오늘의 여정은 광유안에서 시작합니다. 삼국시대 영웅 중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준 이는 총나라의 재상 제갈량입니다. 주군을 잃고 북벌을 진행하던 쓸쓸함과 고뇌가 가득 찬 모습입니다. 동상주로는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출사표가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절절한 충정으로 써내려갔을 그의 마음으로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걸었던 그 길 명월협으로 향합니다. 4km에 걸친 협곡 사이로 가른강이 흐르는 명월협에는 촉으로 가던 옛길이 있습니다. 사면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총나라로 통하던 길은 수로와 잔도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절벽에 공중다리를 놓아 만든 잔도. 지금의 잔도는 삼국시대 100km가 넘었던 길을 최근 2km 구간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삼국시대 우리가 친숙한 어떤 삼국지의 인물들이 제갈량을 비롯해서 이제 뭐 강유라든지 이런 초계 장수들이 이 길을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벌에 나서죠. 물론 이제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또 퇴각하고 그랬지만 이 낭떠러지에다가 이 길을 놓느라고 참 고생 많았겠어요. 그 200의 촉도난이라는 그 시에 보게 되면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장사들 죽은 연후에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돌 잔도가 이루어졌다, 연결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그 촉에 있는 인민들이 이거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야. 그 고생 끝에 이 길이 열린 거죠. 기원전 316년 진시황의 고조부벌인 진나라 해문왕 때 처음 잔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10년 후 초와 한이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절 유방이 항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곳 잔도에 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3세기 중반 제갈량은 위나라로의 북벌을 위해 흔적도 찾기 힘든 300리에 달하는 잔도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확장해 재건했습니다. 여기가 옛날 잔도를 만들 때 썼던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고 구멍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무 들보를 쭉 집어넣고 들보가 쭉 나오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저 밑에 기둥을 세워서 그 들보를 딱 받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보를 쭉 연결하고, 그다음 그 위에다 나무 판자를 깔아서 이제 이 잔도를 만드는 거죠. 야, 이게 참 옛날에 제갈공명이 만들었던 그 들보 구멍인데. 아이고, 그래요. 다들 고생들 많았을 거예요. 폭이 140cm 정도 되는 나무다리가 약간 위를 향할 수 있도록 구멍 속은 경사가 져 있습니다. 명오렵 협곡에는 이 같은 돌구멍이 4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잔도는 단순한 길이 아닌 초계의 인민들이 목숨으로 세운 생명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잔도는 제갈량이 위나라로 북벌을 떠날 때 병사들의 이동로이자 보급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6차에 걸친 북벌에서 모두 번번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깎아내린 듯한 절벽 위에 놓인 유일한 보급로인 잔도만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어떤 장수인들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촉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은 협곡 사이를 소용돌이 치며 빠르게 흐르는 뱃길입니다. 시위 수산燕子花. 매서운 물살 탓에 사람이 배의 노 역할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그 견부석이에요. 견부석. 치엔푸슈인데, 이 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배에 밧줄을 당긴다. 배가 상 위로 올라갈 때 배를 끌고 가는 거야. 양 옆에서, 강 안에서. 그래서 그 견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견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밧줄을 당긴 그 흔적이 저 바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협곡안은 잔도, 견보도와 더불어 지금은 도로와 철도까지 나 있어 중국 교통사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촉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는 옛말이 무색해지는데요. 이야, 가른강이구나, 가른강. 하지만 굽어드는 물살과 협곡의 험준함만은 세월도 꺾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 촉도의 험준함을 묘사한 노래하는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200의 촉도란이 아주 앞번이거든요. 그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이쉬시为乎高在蜀道之南，南遇上青天。蚕丛及渔夫，开过河茫然。何来48000岁，始于秦塞通人焉。昔当太白有鸟道，可以横绝峨眉巅。地崩山坠壮士死，然后天地实战相勾连。